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로 돌려받은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게 하려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소액대출 광고 글입니다. 10만 원 빌려주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 곳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연이율 2000%의 불법 고금리를 챙겼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에 나선 혐의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34명에게 13억 4천만 원을 고금리로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추심이 당한 걸 막아야 되니까 아닌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찍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20만 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88만 원을 갚으란 요구를 받고 연이율 89,530%를 부담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업자들은 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 목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피해자의 사진을 넣어 실제 수배 전단과 비슷한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채무자였던 한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게 변제를 미뤄주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제 월급 명세서라든가 어떤 그 직장에서 있었던 그 SNS 톡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 피해자를 선별을 해서 직장이 있는 피해자만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신체 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돼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길을 지나던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90대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입니다. 도로 위에 철제 안전봉이 쓰러져 있고 안전통제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된 승용차가 출발 직후 갑자기 인도로 후진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행인 4명을 덮쳤습니다. 8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있던 70대 여성 2명과 80대 남성 1명 등 3명도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셔틀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토퍼를 넘어가 안전 철제봉을 넘어뜨린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움푹 파인 건물 벽면은 당시의 사고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로 걸어서 일로 들어오죠. 근데 그 차가 그냥 뒤로 한 분은 누워 쉼표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많이 왔었어요. 대여섯 대가 왔었어요. A씨는 복지관을 방문한 91살의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0대 회사원이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마약을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거쳐 관리자까지 됐지만 결말은 징역형이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질타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30대 문모 씨. 지난해 여름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텔레그램 마약상과 접촉하게 됐습니다.
마약상은 문 씨에게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면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씨가 이른바 지게꾼 역할로 마약 밀수업계에 발을 들인 순간이었습니다. 문 씨는 관리책 지시대로 캄보디아로 날아가 필로폰이 든 복대를 차고 귀국해 국내 지하철 물품 보관함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태국과 베트남을 거치며 마약이 거래되는 시스템을 깨우친 문 씨는 곧이어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전직 관리자가 체포돼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마약 조직이 시스템을 아는 문 씨에게 승진을 제안한 겁니다. 문 씨는 텔레그램으로 과거 자신이 했던 지게꾼 일을 맡아서 할 인물과 소통하며 집중하고 체력 보충을 하라는 등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게꾼의 행동 수칙과 입국심사대 통과 요령을 정리한 파일을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문 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kg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게꾼이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행동 수칙 등을 가르쳐주는 등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문 씨가 덜미를 잡힌 뒤 수사에 협조해 공범 등 마약사범 5명의 검거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례원입니다.